중학교 2학년 과학 물질의 구성 단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물질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물질의 기본 성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 과거의 과학자들은 만물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는 물, 불, 흙, 공기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물질은 물, 불, 흙, 공기 네 가지가 만물의 근원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라부아지레라는 과학자가 실험을 통해서 물이 만물의 근원이 아니라 물은 분해가 가능하다. 물이 분해가 가능한데 물은 실험을 통해서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더 이상 이제 분해되지 않아요. 더 이상 분해되지 않아. 그러면 우리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은 수소와 산소인데 얘를 원소라고 얘기하자고 했어요. 우리 원소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원소라고 하는 건 더 이상 분해되지 않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의미합니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원소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원소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원소에는 대표적으로 수소와 산소 방금 얘기했고요. 그리고 질소도 있고 또 나트륨도 있고 철, 알루미늄 등등 다양하게 있는데 현재 우리에게 알려진 원소는 약 118가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들 중에서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몇 가지만 얘기해 볼 건데, 소금 같은 경우는 염소와 나트륨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알루미늄 호일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한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방금 보시다시피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들도 있고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들도 있어요. 수소는 우리 어디서 볼 수 있냐? 연료로 많이 사용돼요. 수소차 많이 들어봤죠? 수소차. 산소는 우리 생물 호흡하는 데 사용되고 공기 중에 약 21%를 차지하고 있지요. 질소도 공기 중에서 볼 수 있고 과자 봉지 충전재로 많이 사용하고, 나트륨 방금 얘기했듯이 소금, 그리고 철 같은 경우는 건축물에 많이 들어가 있고, 우리 알루미늄은 방금 얘기했듯이 알루미늄 호일에 사용될 수 있어요. 보면은 원소의 종류가 다 다르듯이 원소의 종류가 다르며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원소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은 원소라고 얘기했고, 원소의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살펴보았고요. 수소, 산소, 질소, 나트륨 등 몇 가지 살펴보았고, 우리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은 원소로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원자랑 한번 구별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 시간 원소 이어서 원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원소라고 하는 건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원자라고 하는 거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이다. 이거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원자, 자로 끝나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이다. 입자라고 하는 거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셀 수 있는 개수의 개념인데 원소랑 원자가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바구니 안에 사과 3개와 배가 2개 있다고 얘기해 봅시다. 그렇다면은 이때 과일의 종류는 몇 종류? 2종류. 그러면 총 과일의 개수는 5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종류라고 하는 게 원소의 개념이고 개수의 개념이 원자의 개념이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 원소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원자의 종류를 뜻해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우리 물분자라고 하는 건 물분자. 아직 분자라는 개념 안 배웠죠. 그럼 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 물분해 실험을 통해서 더 이상 물이 원소가 아님을 라보아지에가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물은 수소 2개랑 산소 1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때 원소의 종류는 몇 가지? 2종류. 수소, 산소 2종류. 근데 우리 물을 이루고 있는 총 원자의 개수는 3가지가 되겠죠.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원자랑 원소, 우리 원소는 원자들의 종류. 예를 들어서 수소, 산소, 헬륨 등등 이렇게 1가지, 2가지 종류를 뜻해요. 원자는 하나, 2개, 3개의 개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원자의 특징. 첫 번째, 원자를 실제로 본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원자의 크기가 매우 작아요. 매우 작다.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형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를 모형을 통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 원자는 어떻게 생겼냐? 원자는 원자의 중심에 작은 입자가 있고 그리고 그 주위에 그 입자를 돌고 있는 또 입자가 있어요. 중심을 돌고 있는 입자를 중심에 고정되어 있는 입자를 원자핵이라고 하고 원자의 중심에 있다 해서 원자핵이라고 하고 원자핵 주위를 뱅글뱅글 돌고 있는 애가 있는데 얘를 전자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시해놨는데 우리 원자 내부에 있는 원자핵과 전자는 전하를 띠고 있어요. 전하라고 하면은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석도 N극과 S극이 있다시피 전하도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데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전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원자의 종류가 각각 다를 거예요. 원자의 종류에 따라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는 다른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서 산소 원자 같은 경우는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6이고 이 플러스 6에 상응하는 전자가 있는데 전자는 총 6개가 돼요.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6, 전자의 총 개수는 6개. 그러면 질소 같은 경우는 원자액의 전하량은 플러스 5, 전자의 총 개수는 5개인데 이거를 모형으로 표현하면은 원자의 중심에 원자액이 플러스 5의 전하량을 띠고 있고 그리고 그 주위에 전자가 5개가 있습니다. 우리 전자 한 개당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띠거든요. 그러면 우리 질소를 예시로 보면은 질소 전체, 질소 원자 전체의 전하량은 어떻게 될까요? 원자액의 전하량 플러스 5 그리고 전자가 총 5개가 있기 때문에 더하기 마이너스 5 전자 한 개당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이 띈다 했으니까 그러면 질소 전체, 이 질소 전체의 전하량은 0이 되게 되겠죠. 산소도 마찬가지로 원자액의 전하량은 플러스 6, 전자는 총 6개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 이 합은 0이 나오죠. 그러면 네 번째 특징.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자핵과 전자를 제외하면은 원자핵과 전자가 있는데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가 있는데 원자핵과 전자 또한 크기가 매우 작아요. 크기가 매우 작아서 이 나머지는 대부분이 빈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5번째 특징. 다시 한번 특징들 살펴볼게요. 우리 오늘 배웠던 거 원자에 대해서 배웠고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로 특징 원자는 크기가 매우 작다. 그래서 모형으로 나타냈는데 모형으로 나타냈을 때 원자의 중심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예를 들어서 산소, 질소 그리고 그 외에 원자액의 전하량이 주어지면 전자의 총 개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 전자의 총 개수가 주어지면 원자액의 전하량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구하냐? 원자는 중성이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쉽게 구할 수가 있겠지요.